얘야 이 집은 비싼 집이니까 절대로 채소로 배치우지 말고 고기로 배치우라고 신신당부한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아이들 건강을 전부 엄마들이 다 거의 다 잘못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계호 교수입니다. 고기를 어느 정도 드세요? 자주 빈도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느 정도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른 분들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거의 매일 드시는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먹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 분도 과다 섭취예요. 이제 표정이 변했습니다. 야, 나는 매일 먹는데 어떡하지? 여러분의 생각하는 과다와 제가 말씀드린 과다가 달라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은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법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머리카락도 케로틴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약 7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하루에 세포가 분열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체중, 어른들인 경우에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1g. 이제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가면요 0.8g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g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0.2g을 보너스로 오늘 특별히 드려서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얼마? 1g. 그럼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g? 60g이죠. 그런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 몸 속에서 내일까지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는 초과로 먹은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초과된 40g의 단백질을 내일까지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먹었던 당일날 이게 분해되고 힘들게 분해되면서 좋은 것도 만들어지고 나쁜 것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전부 다 분해되어서 초과된 40g은 소변 요소, 유리아라는 성분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고 우연 날이에요. 만약에 우리 몸의 기본이 초과로 먹은 단백질이 내 몸에 저장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회식할 때 공짜로 먹을 때 와장창 먹어놨다가 내일 뺏고 모레 뺏고 하면 돈도 절약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고기는 부자들만 먹었어요.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연세 많으신 기성세대들은요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어릴 때 못 먹었어. 그러니까 고기를 기회가 있으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비싼 뷔페집, 한 10만 원이나 15만 원짜리 뷔페집에 간다 그러면요.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을 단속합니다. 얘야 이 집은 비싼 집이니까 절대로 채소로 배치우지 말고 고기로 배치우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이제 먹는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고깃집에 갔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오랜만에 고깃집 데리고 가서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실컷 먹어요. 미안하니까. 다른 집 같이, 그죠?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못 사줬으니까. 그죠? 한 달에 한 번 데리고 갔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애들 보면 뭐라 그래요? 실컷 먹어라. 그거 맛있게 짭짭짭짭짭 먹는 거 그냥 보기만 봐도 흐뭇한 게 이제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인데 한 달에 한 번 가서 실컷 먹은 그 양이 하루치를 초과한 거예요. 그죠? 고기는 매일 먹든 일주일에 한 번 먹든 한 달에 한 번 먹든 같은 양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돼. 모레 필요한 60g 언제 먹어야 돼요? 오래 먹어야 돼. 태초 먹거리에서 말이죠.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만 나눠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뭐예요?
한꺼번에 먹어서 몸을 지금 장을 지금 확대시킨 거죠. 장에다 다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장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단백질, 고기가 장수로 내려갈 때 훨씬 더 나쁜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쁜 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들은 장의 길이가 짧아요. 초식 동물은 장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다 덩치가 큰 거예요. 코끼리, 소, 그죠?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 덩치가 작잖아요. 작은 이유가 뭐예요? 장의 길이가 짧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몸의 기본을 지키자는 말이죠. 고기 먹을 때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될 때 지금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소화가 안 되고 남았던 나머지가 전부 다 장으로 내려가서 대변이 나올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장을 지금 장관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고기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먹죠? 저녁에 먹죠. 우리나라 야식 문화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유일한 나라. 근데 이 문화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야식의 99%가 뭐죠? 고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그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위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소화가 돼요. 근데 지방에 포함된 고기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늦게 돼가지고 든든한 거예요. 자, 9시, 10시, 11시, 12시 돼가지고 야근하고 난 다음에 출출하다고 밤에 고기를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자기는 12시에 가서 침대 가서 코 드르릉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한테 야근을 시켰어요. 너는 들어간 고기 소화시켜놓고 자라.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장은 혼자서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자,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이건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밤에 장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게 되면 장에 7, 80%의 면역세포가 있는데 어떻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핵이 언제 걸린지 아시죠?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고 면역력이 약할 때 생기는 가장 후진국형 병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에서 결핵 환자 많기를 몇 등쯤 할까요? 역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해서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결핵 환자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2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똑똑한 엄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들. 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야자 수업을 하고 학원 갔다가, 밤 11시, 12시 가까이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보면은 그냥 힘이 들었어. 그냥 쭉 늘어져서 들어오죠. 엄마가 그 아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얘 어떻게 하면 원기를 회복하려고 그 밤중에 엄마가 주로 애들한테 뭐 해주죠? 닭다리 튀겨줍니다. 돈가스 튀겨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한마디 붙여요. 얘야 이거 사온 거 아니야.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그 아이가 그 밤중에 먹은 그 닭다리 돈가스가 수능 점수 1점 더 올리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서도 그 아이의 면역력이 계속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아이들 건강을 전부 엄마들이 다 거의 다 잘못 만든 거예요. 자, 고기도 좀 일찍 6시, 7시 돼서 먹고 소화시켜 놓고 3시간, 4시간 뒤에 11시, 12시에 자면 문제가 없어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언제 먹자? 일찍 먹자. 낮에 먹든지. 왜 해필 고기를 잠자기 일보 직전에 10시, 11시, 12시에서 먹어야 되냐.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야식 문화다 이 말이죠. 그죠? 태초 먹거리 학교는 기본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이게 뭐 국립대학 교수가 뭐 무료로 돈도 안 받고 하니까 특별한 비법이나 특효약이 있는 줄 알아요. 특효약과 비법은 없고요. 기본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기본을 회복해 주는 걸 하는데 우리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물인데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 현재 지키지 않습니다. 물맛 없다, 바쁘다. 근데 문제는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세요? 몇 리터? 2리터.
이게 이제 방송의 힘입니다. 그동안에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물 하루에 2리터 먹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참 죄송하게도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하루에 물을 2리터 꼬박꼬박 먹는 분, 하루에 물을 2리터 꼬박꼬박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물 이외의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여름철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수박 잔뜩 먹은 그날도 물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어머니가 물을 2리터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수박, 물 합쳐서 2리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짧게 먹어도 건강에 나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우리 몸에는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 돌아가요. 여러분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 색깔이다. 색깔이 너무 짙다. 뭐 하라는 거예요? 물 먹어라. 물이 지금 몸속에서 빠져나가서 몸에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몸이 살려고 우리한테 뭐야?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제발 좀 물 좀 먹어주세요. 혹시 이 중에 이제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데 그 노란색은 병알 색깔 같이 매우 밝은 노란색. 물 부족의 노란색은 누런 황토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나요.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물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심장마비에 오는 병이에요, 이게. 내가 물을 많이 먹는지 어떻게 안다?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면은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 먹었던 음식의 종류와 양, 그 사람이 그날 흘렸던 땀의 양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2리터 이 아니란 말이죠. 많이 먹는 날도 있고 적게 먹는 날도 있고 수시로 들어오는 양과 나오는 양이 계속 체크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뭐라고요? 소변 색깔. 물 한 잔이 운명을 바꿉니다. 왜냐하면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물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데 보충이 안 되면 혈액이 찐득찐득하죠. 혈액 속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다니면서 곳곳에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끈적끈적해서 현장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을 제대로 먹는 것은 이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것도 지금 대한민국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물 맛없다는 핑계로 물을 너무 마시지 않습니다.